저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 제 오른쪽에 앉은 김대리가 속삭였습니다. 창구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피식 웃음을 흘렸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우비, 낡은 고무장화, 손에 든 비닐봉지 하나.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 오늘 재수 없네. 왜 하필 내 창구로 오는 거야?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또 저런 사람들 왔네. 냄새 나는데. 누가 좀 응대해. 나 점심시간인데 누가 좀 처리해줘. 하지만 노인은 그런 눈빛들을 견디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창구로 걸어왔습니다. 5분 후, 제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봐도 이 수표는 진짜였습니다. 일금 1억 원. 김대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비웃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간신히 나오고 있었죠. 10분 후, 지점장님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 안의 모든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까지 노인을 비웃던 그 직원들이 지금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죠.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리는 울고 있었을까요? 단지 1억 원짜리 수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건 그 돈 뒤에 숨겨진 30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지켜온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는지였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실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응원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찢어질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창밖을 보니 무릉덩이마다 빗방울이 철썩거리고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날에는 보통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창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동료들은 한가롭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우비 차림에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고 옷자락에선 흙냄새가 났죠.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노숙자 왔나 봐. 요즘 왜 이런 사람들 자꾸 들어오지? 그 말들이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름한 차림새, 흙투성이 장화, 낡은 비닐봉지. 누가 봐도 평범한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노인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끝이 참 정중했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천천히 소중하게. 제 안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노인은 천천히 제 창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텐데도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창구 앞에 선 노인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래된 봉투. 이거 좀 확인해 주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처음엔 그냥 오래된 영수증이나 메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수표였습니다. 대한은행 수표. 하지만 제가 본 어떤 수표보다도 낡아 보였습니다. 종이가 발에 있었고 가장자리는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서 소중히 보관되어 온 것 같았죠. 저는 그 수표를 눈앞에 가까이 들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금액란에 적힌 숫자, 일금 1억 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1억 원. 이렇게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 순간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동료들이 눈치 빠르게 제 표정 변화를 알아챘던 거죠. 뭐야,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뭘 가져온 거야? 동료 한 명이 다가와 제 어깨 너머로 수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1억? 진짜야? 순식간에 은행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1억이라니 말이 돼? 저런 사람이 그런 돈을 가지고 왔다고 믿어? 그거 위조 아니야? 그 비웃음과 의심이 노인에게도 들렸을 겁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그 미소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노인을 그리고 이 수표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주변의 비웃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노인에게는 분명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수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주변에선 여전히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거 가짜일 거야. 100%. 저렇게 낡은 수표가 진짜일 리 없잖아.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들을 무시했습니다. 제 직감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수표 번호를 입력하고 발행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결과가 떴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표는 진짜였습니다. 완전히 100% 진짜. 다만 발행 날짜가 무려 30년 전이었습니다. 1995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수표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지금에서야 현금화하러 온 걸까요? 저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수표 어디서 나신 거예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거 내 친구가 준 거야. 30년 전에 줬어. 근데 찾으러 오질 않더라고. 그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친구가 줬는데 30년 동안 찾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순간 동료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친구가 줬다고? 그럼 왜 30년 동안 안 찾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노인은 분명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동료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확인부터 끝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수표 발행자가 누군지 아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 친구 이름만 알지. 김철수라고 했어. 김철수. 저는 그 이름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철수는 이 은행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전설 같은 인물. 그가 발행한 수표를 지금 이 노인이 들고 있다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저는 수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자세히 보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표를 찾아온 이는 나의 마지막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약속?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주변의 웅성거림도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발견한 글씨를 보고 있었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웃음과 의심이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경외감이 자리 잡았죠. 저는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김철수 회장님과 어떤 관계셨나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득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친구, 옛날에 공장 노동자였어. 나도 그랬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밥을 못 사 먹더라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몰래 식사비를 대신 냈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설의 회장님이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다고. 그리고 이 노인이 그를 도와줬다고. 노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말했지. 언젠가 형편이 좋아지면 꼭 갚겠다고. 근데 말이야. 그 후로 소식이 없더라고. 세상 떠날 때까지.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 노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냥 그 약속 하나가 내 인생의 희망이었거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약속 하나가 희망이었다고. 30년 동안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왔다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이 왜 30년 동안 이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았는지.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김철수 회장은 끝까지 지켜낸 거죠.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이렇게 수표로 남겨서 저는 지점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수표 확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전 회장님이 남긴 유산이었고 그 뒤에는 30년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김철수 회장님의 개인 기록이 남아 있나요? 저는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파일 캐비닛 안에서 회장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죠. 먼지가 쌓인 파일들을 하나씩 뒤지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의 개인 일기였습니다.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 유품으로 은행에 기증한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1995년의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나는 은혜를 갚기로 했다. 30년 전 내가 가장 힘들 때 박상철 형님이 내게 밥 한 끼를 사주셨다. 박상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창구 앞에 서 있는 그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다.
그런데 형님은 나를 식당으로 데려가셨고 몰래 식사비를 내주셨다. 나는 그걸 나중에서야 알았다. 형님이 자기 점심값까지 아껴서 나를 먹였다는 걸.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노인이 자신의 점심까지 아껴가며 남을 도와줬다니.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형님께 약속했다. 언젠가 꼭 갚겠다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형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공장도 문을 닫았고 연락처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수표를 남기기로. 만약 형님이 이 수표를 찾아오신다면 그게 바로 내가 약속을 지킨 증거가 될 것이다. 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잊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일기를 들고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지점장님과 동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저는 일기를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아까 노인을 비웃던 그 직원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점장님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상철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르신을 오해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해합니다. 그 겸손함이 더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점장님이 말했습니다. 이 수표는 정당합니다. 1억 원을 전액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노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노인이 한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수표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간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이 돈을 그 친구 이름으로 기부해 주세요. 그날 오후 저는 김철수 회장의 일기를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 그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일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철수 회장은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죠. 1965년 6월 3일. 오늘도 배가 고프다. 점심을 굶었다.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는데 돈이 떨어졌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은 이 은행의 전설이 된 그분이 굶주리며 살았던 때가 있었다니. 1965년 6월 4일.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박상철 형님이 나를 식당으로 데려가셨다. 형님은 오늘 내가 쏠게라고 하셨다. 나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굶주린 청년에게 밥 한 끼를 사주는 노동자. 자신도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일기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알았다. 형님이 그날 자기 점심까지 걸으셨다는 걸. 형님은 자기 점심값으로 내 밥을 사주신 거였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울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픈데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챙긴 거죠. 그게 바로 박상철 노인이었습니다. 일기는 계속해서 김철수 회장의 삶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나는 드디어 작은 가게를 열었다. 형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1975년.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형님을 찾을 수가 없다. 1980년. 은행을 인수했다. 이제 나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형님께 보답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그는 평생 동안 박상철 노인을 찾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수표를 남긴 겁니다. 1995년 3월 12일. 나는 오늘 결심했다. 이 수표를 은행에 남기기로.
만약 형님이 찾아오신다면 그게 내가 약속을 지킨 증거가 될 것이다. 형님,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수표가 제 마지막 보답입니다. 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잊지 않았던 거죠. 한 사람은 은혜를 갚고 싶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박상철 노인의 이야기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 노인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지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박상철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지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노인이 남긴 주소를 확인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니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박상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계셨죠. 흙투성이 장갑을 끼고 허리를 굽혀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부르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죠. 은행 직원분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노인이 일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물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30년 동안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으셨어요?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그건 말이지. 내가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집도 가난했어요. 아이들 학비 내느라 힘들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돈이 필요했는데도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았다니? 그런데 왜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지. 나는 그 친구를 믿었거든요. 그 친구가 언젠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수표를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가끔 어려울 때마다 그 수표를 꺼내봤죠. 그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이 노인의 희망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좋아했을 텐데. 아내도 그 수표를 알고 있었어요. 가끔 여보, 그 친구 생각나네요 라고 했죠.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야 수표를 찾으러 간 거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수표를 찾으러 온 이유. 그건 아내와의 약속이기도 했던 거죠. 할아버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사람을 믿은 것뿐이에요. 저는 은행으로 돌아와 노인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동료들도 지점장님도 모두가 눈물을 흘렸죠. 그날 오후 노인이 다시 은행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양복을 입고 계셨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김철수 회장님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지점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느 곳에 기부하고 싶으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김철수 친구처럼 꿈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서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은행 안을 가득 채웠죠. 1억 원은 김철수 박상철 우정 장학금이 되었습니다. 매년 10명의 가난한 청년들이 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친구의 이름도 남고 우리의 우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나눈 거였죠. 자신들이 받았던 그 희망을. 몇 주 후 첫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청년이 선발되었죠. 노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학금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 김철수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게 바로 이 장학금의 진짜 의미니까요.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부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라는 걸. 장학금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어느 날 한 기자가 노인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왜 1억 원을 직접 쓰지 않으시고 기부하셨습니까?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말이죠. 내가 평생 배운 게 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마음은 나누면 커진다는 거요. 내 친구 김철수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굶으면서 나를 먹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나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1억 원이면 여생을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요?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부자거든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에 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의 마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1년 후 장학금은 3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30명의 청년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의 작은 우정이 이렇게 큰 희망이 되었어.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창밖에 비가 내릴 때면 그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의 손등에 남은 흙자국, 그 미소 한 줄기, 그리고 수표보다 더 진한 사람의 온기. 2년이 지난 어느 날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청년들, 노인을 알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낯선 사람들까지.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입니다. 다른 청년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박상철 노인은 정말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장례식이 끝나고 노인의 작은 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서랍 속에서 저는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일기였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비로소 철수에게 빚을 갚았다. 돈으로 갚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갚았다. 철수야, 고맙다. 내가 내게 준 그 희망을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 이제 나는 떳떳하게 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은 냉정하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냉정함 속에도 누군가의 따뜻함은 반드시 숨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따뜻함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지금도 김철수 박상철 우정 장학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청년들이 그 장학금으로 꿈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약속합니다. 나중에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거라고. 그렇게 두 노인의 우정은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비 오는 날 저는 여전히 그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날 은행에 들어왔던 허름한 차림의 노인. 그분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잴 수 없다는 것. 진정한 분은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교훈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햇살처럼 박상철 노인과 김철수 회장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